오늘은 한국 고대사 속 가장 강인하고 웅장한 나라 고구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고구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기마군단, 유영과 수나라를 물리친 영웅들, 장엄한 무덤 벽화와 광개토대왕비. 고구려는 정복과 방어, 예술과 철학, 자부심과 저항정신이 응축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인 정체성 속에도 그 기백과 정신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려의 탄생, 활을 든 영웅. 고구려의 시작은 단순한 건국이 아닌 하나의 신화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로 그의 출생부터가 매우 신비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몽은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은 단순한 신화적 장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임을 상징하는 고대적 표현이죠.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활의 신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궁술 실력을 자랑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곧 위협이 되었고 이를 시기한 금화왕의 아들 대소는 주몽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주몽은 결국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주몽이 도착한 곳은 바로 졸본부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소소노라는 현명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소소노는 당시 졸본의 유력한 세력가의 딸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몽을 도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구려라는 새 나라를 세우게 되고 기원전 37년을 그 건국 연도로 삼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고시의 즐거운 나라 또는 고시가 세운 번성한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몽은 고시성을 가진 시조로 기록됩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후 고주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특히 부족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주몽의 건국 신화는 이후 고구려 왕조 내내 중요한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고구려 왕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후손, 즉 천손임을 강조하며 신성한 왕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국가 정체성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전쟁의 민족, 기마제국 고구려. 고구려는 말 그대로 전쟁의 민족이었습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아우르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을 압도했던 고구려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전투 능력으로 당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군림했죠. 특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정복전쟁이 절정에 달하며 백제 신라 가야는 물론 중국의 후연 북이 수나라 등과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전가를 올렸습니다. 고구려 군의 핵심은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기마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활과 창을 능숙하게 다루며 순식간에 적진을 유린했고 전쟁에 있어 방어보다는 공격을 택하는 과감한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무장들은 철제 갑옷과 투구, 철퇴와 긴창 등으로 중무장하여 근거리에서도 강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전략과 외교에도 능해 위기 때에는 외교로 국면을 전환하고 기회가 생기면 군사력으로 돌파했습니다. 수나라의 대군을 맞서 싸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고구려의 전쟁 철학과 전략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구려의 전쟁 문화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었고 백성과 왕, 귀족 모두가 전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분 벽화에서 무사들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쟁은 고구려인의 일상이며 정신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입니다. 이 두 왕의 통치 시기는 고구려가 군사적, 외교적, 문화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자 동북아시아 전체에 고구려의 위험을 떨친 시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즉위 직후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백제를 압박하여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신라의 군사를 파병하여 외의 침입을 막아주며 신라와의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었죠. 북쪽으로는 만주의 거란과 숙신을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지금의 중국 심양, 한반도 중부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 이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며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를 남하시키고 백제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475년 그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전사시킴으로써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무력뿐만 아니라 외교와 문화에도 능했습니다. 중국 북위 송 등의 북중국 왕조와도 교류하며 국제적인 정치 감각을 보여줬고 고구려의 위상을 동아시아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불교와 고분 문화, 회화와 건축 등이 활발히 발전했고 장군총과 같은 대형 무덤이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대는 고구려가 기마제국에서 동아시아 초강대국으로 도약한 시기로 단순한 군사적 확장을 넘어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더욱 굳건해진 시기였습니다. 두 왕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고구려의 황금기로 기억되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절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 웅장한 벽화와 철학. 고구려는 전쟁의 민족이었지만 동시에 예술과 철학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이 바로 고분 벽화입니다.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는 천문도, 신화, 무용, 사냥 장면, 하늘을 나는 신들, 동물들, 그리고 고구려인의 일상까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색감과 역동성은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이 벽화들을 통해 우리는 고구려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믿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독특한 천신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곧 권이었고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동시에 불교도 받아들여 이 사상과 융합시켜 고구려만의 종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차산 보루나 금강산 석굴사원 등이 있죠. 수당과의 전쟁, 천하를 상대로 싸운 나라.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려면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봐야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 중 하나인 수나라는 무려 10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살수 대첩이 이때 일어난 전투입니다. 을지문덕은 기지를 발휘해 적을 유인하고 결국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고구려인의 지혜와 전술, 끈기의 승리였죠.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또다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지략과 고구려 백성들의 단합된 모습은 전설로 남게 됩니다. 당 태종은 결국 안시성에서 퇴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죠. 이쯤 되면 고구려는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니라 대제국에 맞서는 전략국가, 천하의 강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멸망, 위기의 교차점. 고구려는 7세기까지 강력한 군사력과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바탕으로 대제국으로 군림했지만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한 외세의 침략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와의 오랜 전쟁 속에서 수차례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과 권력 다툼이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영계소문의 사후 고구려의 권력 구조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강화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으나 그의 사망 이후 후계자 문제로 고구려는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쥐려 했으나 이로 인해 고구려의 정치 체제는 불안정해졌습니다. 한편 외부의 압박도 고구려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7세기 초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의 국경 근처까지 군사를 파병하여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특히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최후의 수도인 평양성은 668년 결국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평양성의 함락은 고구려의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유산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은 끝내 항복하고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력한 연합 세력의 압박과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동안 끊임없는 전쟁과 외적의 침입을 겪으면서도 대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결국 내부의 분열과 외세의 연합군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고구려의 후예들은 발해를 세워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